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원래는 경제 역사 시사 타파의 이제 제목이었는데 이제 바꿨습니다. 금주의 주식 현황과 비하인드 스토리 이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금주의 주식 현황과 비하인드 스토리로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요번 주는 2370에 700 제가 60을 얘기했거든요. FOMC 회의 긴축 발언으로 주가가 훼손돼서 성장주의 타격으로 뭐 하락한다 해가지고 제가 근데 이건 맞췄는데 이제 오늘 이제 2300 어저께 10 이하로 또 다시 떨어졌죠. 다음 주는 제가 이게 1차 저점을 메꿀 걸로 보겠습니다. 2275 정도였네. 2차 저점이 2275에 730 지수의 하방 경직성 압력과 러시아의 본격적인 경쟁 불안 이슈로 이제 쌍바닥을 저는 찍는 걸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쌍바닥 찍으면 이제 데드캣 바운스가 좀 나오겠죠. 그러다가 이제 횡보하는 장세로 좀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시황에 들어가자면 최근에 연준이 이제 3연속 자이언트 스텝 단행 결과를 소화를 했죠. 그러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어요. 당초 올해 연말에 종료가 예상됐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내년까지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또 일부 기관들은 내년에 아예 금리 인하조차도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불안을 키웠죠. 그 상태에서 장기 국제 금리가 이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미국 증시는 부담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런 와중에 달러 강세 기조가 계속 확대되는 점은 경기 침체 이슈를 약간 더 반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이거 한국 증시의 외국인 수급의 부담으로 또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러시아 동원령 선포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지역이 다시 불확실성이 증가되면서 이제 서방 국가들이 추가적인 제재를 또 예고를 했죠. 그러면 이제 과연 여기서 확전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또 뉴스 부각이 또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전쟁 관련 뉴스도 계속 나오고 환율 리스크도 같이 또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하방으로 경직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지난 7월 4일날에 1차 저점 수준의 위치에 있었다가 지금 이제 여기까지 다시 왔는데 저는 요걸 메꿀 것 같습니다. 1차 쌍바닥을 저점을 찍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데드캣 바운스하고 횡보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현물은 투자하지 마시고 개별 이슈지만 단타로 노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자면 이번 주는 이제 피치사가 미국 전 성장률 전망치를 1.7 올해 내년 0.5로 제시했고 유로존의 성장률은 올해 2.9 내년에 마이너스 0.1로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걸 다른 기관에서는 마이너스 2%로 보는 데도 있습니다. 어쨌든 연준의 빠른 금리 인상으로 미국은 내년 2분기와 3분기 사이 실업률이 동반 상승하여 진짜 침체가 진입하지 않겠냐. 그래서 3분기에서 4분기 사이에 립세션 선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미 활동 이제 그쪽 협회에서 85기 지표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침체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럼 그 보고를 보고 이제 연준이 행정부에 보고를 해서 이제 침체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기관들이 지금 많습니다. 해외 투자자의 위안화 표시 채권 매각 규모는 지금 현재 7개월간 850억 달러에 달해서 지금 점점 제 1월 말 기준 보유량이 이제 점점 좀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즉 빠져나간다는 소리죠. 그다음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부터 3월에 가속화되면서 지정학 위험 지수도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중국계에 있는 달러 자금은 유출은 계속 될 것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리고 올해 총 450bp는 금리 인상이 예상이 돼요. 그래가지고 내년 1분기에 마지막으로 인상해서 475pp가 되지 않겠냐. 물론 당장 75pp에서 25pp로 가면은 425pp 내년에 450pp 한 번 더 하고 이제 금리 유지로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한국은 팬데믹 때 MT 증가율 대비 시가총액이 57% 성장이었거든요. 지금 그러다가 유동성 때 75%까지 올랐다가 이제 3,350 찍었죠. 지금 현재는 다시 50% 미만 수준에 이제 머물러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S&P 500 기업 중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보다 높은 배당 수익률을 가진 기업은 15%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6년 만에 최저나요. 그만큼 배당 수익률을 주는 기업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또 골드만삭스도 연준이 실업률이 5% 도달할 정도로 경제를 긴축시킨다면 S&P 500 지수가 추가로 15% 정도 하락으로 보고 있어요. 그게 3,400선이에요. 실업률 5%면 3,400선 정도 계산하는 예측 모델이 있어요. 뭐 그거는 저도 찾아봐야 할 일이고 그건 뭐 안 나오니까 지네들 기관이 하는 건지 뭐 계산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최소 3,300에서 3,400으로 보고 있어요. 제 예측 모델로는 3,300선. 이제 이걸로 또 보는 애들은 3,400선.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고 도이치방크도 유럽에 내는 성장률 전망치를 0.3%에서 2.2%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서브프라임 침체 당시 규모의 절반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그때보다는 약한데 유로존 재정 위기 때보다는 강도가 강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채권 그쪽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유로 금리는 미국의 절반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 450bp 하면은 영국이 350bp는 당연히 할 것이고 유럽 존이 한 250bp 내외는 될 걸로 봐요. 스위스도 금리 인상했죠. 75bp. 그러면은 지금 0.5, 즉 50bp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금리가 없어요. 다 이제 벗어났어요. 다 이제 금리 인상. 왜냐면 다 물가가 최고 낮은 게 스위스였어요. 지금 3.5%였는데 지금 4%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얘네도 금리 인상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스웨덴이 저번에 100bp 있고 캐나다가 100bp는 먼저 했었죠. 그러나 75bp를 이제 선회를 했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거의 기관들 중이 대부분 올해 안으로 온다고 보는 게 30%, 내년에 3분기에서 4분기에 오는 걸로 60% 보고 있고 내후년에 상반기에 오는 걸로 보는 사람들은 10%예요. 거의 확실시 됩니다. 내년 2분기, 3분기 침체, 3분기에서 4분기에서 립세션 선언, 4분기 이제 금리 인하, 아니면 내후년이나 그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계산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경기 침체 올해 대부분 기관들이 4,200선을 받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S&P 지수 이거 좀 낮춰야 됩니다. 5%를 더 4,000선 정도로 지금 보는 데가 좀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4,200선이 아닙니다. 이게 저점 찍고 4,200으로 가는 게 아니라 4,000선 정도로 봐야 된다고. 그게 그만큼 비율을 계산하면은 그 정도가 돼요. 그래서 4,000선 정도로 봐야 되는데 일부 톱니나 어디야 저기 골드만삭스 말고 일부 기관들은 4,600까지 보는 데가 또 있어요. 4,800까지 또 보는 데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땐 불가능합니다. 미국이라는 기관이 좀 그래요. 투자 기관들이 이렇게 사기꾼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4,600 넘으면 내가 못 벗을게요. 자, 이제 그렇고 이제 오늘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독일 태생 로마노프가 이끈 러시아 왕조. 저번에 이어서 또 역사 얘기인데 이 로마노프가 어디냐면 일단 독일계 귀족이 지배층이 되어서 이제 러시아를 이제 거기서 스며들어서 거기서 이제 왕조를 잡은 이제 왕조인데 그 전에 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합스부르크 왕조도 스위스 부근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거기 인근 지역명은 뭐 지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시작해서 지금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스페인 합스부르크 물론 이제 두 개로 양분됐지만은 어쨌든 대제국으로 이제 가는 기틀을 마련했듯이 이 노모노프 왕조도 독일의 올덴부르크 지역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 귀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러시아로 이제 스며들어와서 이제 로마노프 왕조가 되는데 이 볼세비키 유태인 천박한 거사로 이 유태 슬라브 민족을 어느 정도
그 전에 300년간 러시아를 근현대화시켜주는 역할을 한 게 얘네예요. 그러니까 슬라브족이 이틀 떨어진 새끼들이 해가지고 이게 오늘 이렇게 강대국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얘네 때문에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홀슈타인 코토로프 로마노프 왕조, 정확히 홀슈타인 코토로프 로마노프 왕조인데 줄여서 로마노프 왕조가 17대 정도가 300년간 러시아를 이제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죠. 한마디로 들떨어진 그 스키타이 좀 그 제일 떨어진 민족을 하나의 강한 민족. 지금도 보세요. 경제는 족같잖아요. 지금 보시면 뭐 그냥 강대국이 군사 강대국이지 뭐 걔네가 무슨 경제 강대국은 아니지. 이제 에너지로 먹고 사는 거지.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얘네 이제 역사를 얘기하자면 표토르 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표토르 1세 때 강력한 황제권을 확립을 해요. 그리고 이 무식한 백성들을 이제 깨우쳐줘서 절대 왕정의 기틀을 다져줘 주면서 서구화 정책으로 국력을 쌓아서 스웨덴과의 북방 전쟁에서 승리하고 첫 부동왕인 생떼츠부르크라고 해야 되나? 지금 모스크바 이어서 두 번째 미국의 아니, 러시아의 부국 도시죠. 영국 해군의 도움도 받아서 발틱 함대를 개량을 통해서 크림반도도 이제 속국시키고 이렇게 돼요. 이 표토르 때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 터키하고 계속 10년 동안 아니 한 200년 동안 10차 전쟁을 합니다. 이게는 역사에 잘 안 나오는데 이걸로 오스만 투르크의 국력 손실을 러시아가 힘을 빼가지고 에테카리나 2세 때 이제 농민 반란을 진압하고 우크라이나 스텝 지역에 대규모 밀농사를 진흥시키고 상공업도 발달시켜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오스트리아하고 협공해서 이 오스만 투르크의 영토를 조금씩 뺐습니다. 이게 뛰어난 여자인데 에카테리나 여제. 그리고 이 사람이 남편도 피시켰어요. 이게 경제를 힘들게 해가지고 남편이 무능하다 해가지고 아주 뛰어난 여자입니다. 그 볼트레 유럽의 문인들도 초대해가지고 후원해서 문화 교류도 넓히고 이게 상당한 이제 여기서 이제 러시아를 입지를 넓힌 여자죠.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비잔틴 제국을 세울 야망까지도 있었지만 이제 사망을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지. 이제 니콜라이 1세 때부터 이제 외교 실패를 해가지고 전 유럽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크림반도 전쟁을 하면서 이제 뺏기죠. 러시아 혼자서 유럽을 상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크림반도 1, 2차 전쟁에서 대가를 치르고 이제 러시아가 후퇴해요. 그러다 이제 알렉산드로 1세 때는 오스트리아하고 이제 동맹을 맺어서 이제 한때는 나폴레옹과의 이 청해전술하고 게릴라전으로 해가지고 승리는 얻었지만은 사실상 후유증이 심했어요. 그 승리한 게 아니에요. 거기다 무리하게 러일 전쟁도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또 후퇴하게 됩니다. 몰락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게 니콜레 2세 때 이제 혈우병 아들의 치료 사주하다가 악연으로 이제 사이비 교주 라스푸틴을 만나면서 정치가 이제 개판을 치다가 1차 대전 때 독일한테 한 번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제 혁명 세력에 의해서 왕이 폐지가 되면서 가족들과 집에서 총살당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아 이게 좀 아쉽죠. 좀 이게 독일과의 전투에서 좀 이기고 좀 정신 좀 차리고 계획을 세우고 좀 했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하여튼 이 독일의 로마노프 왕조가 러시아를 근현대화 시켜준 건 맞습니다. 얘네들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벌써 그렇게 해가지고 뭐 백성들이 잘 살았습니까? 공산혁명 해가지고. 그래서 영국의 산업주의하고 이 러시아의 공산주의로 해가지고 이 유태인들이 놀아나게 됩니다. 이 유럽들이. 그래서 이 동유럽이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을 때려잡아야 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분법에서 놀아난 것은 아직도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물론 지금 헝가리가 15,000달러 뭐 일부 발틱 3국이 지금 17,000달러까지 이제 아니지 27,000달러까지 올라왔지만 이 유태인들 때문에 후퇴한 거예요. 이 슬라브족 새끼들한테. 다시 동유럽 유럽들은 정신 차리시고 다시 경제를 어떻게 부흥시켜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태생 로마노프가 이끈 러시아 왕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좀 제대로 알아셔야 돼요. 맨날 인터넷에 써 있는 것만 믿지 말고 이런 걸 찾아내야 돼요. 이런 견해가 넓어져야 되고 이런 해안이 깊어지고 이래야 여러분들이 더 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진국이 안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인식이 빨리빨리 사관이 넓어지지 않아가지고 이런 머물러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금주의 주식 현황과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